안녕하세요. 청년 주역을 만나다 왕초보 주역의 미솔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괴는 키움 배양의 산례 익괴입니다. 주역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주나라 정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들려주고 싶어서 익괴를 골라보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원래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한자를 안 쓰는 유튜버인데요. 오늘은 한자를 딱 한자 써보겠습니다. 거의 그리는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산례이의 이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턱을 가리킵니다. 턱 이자입니다. 좀 생뚱맞죠? 키움과 배양의 핵심인 산례 익괴에는 왜 턱 이자가 쓰이는 걸까요? 개의 모습은 더 재밌습니다. 정말 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세요. 위에는 산, 간괴입니다. 멈춰있죠. 밑에는 진괴입니다. 움직입니다. 위는 멈춰있고 아래는 움직이고 이게 턱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씹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한번 씹어보세요. 위에는 멈춰있고 아래가 움직이죠? 이렇게 막 위아래가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쵸? 개의 모습이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저는 새삼 놀라웠어요. 자, 그럼 이제 턱의 움직임이 어떻게 키움과 배양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턱을 움직일 때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보통 입을 움직일 때 턱을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씹을 때 턱을 움직입니다. 뭔가를 먹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턱의 역할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몸을 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소화시켜서 피와 살을 만들기. 그 다음으로는 말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도 턱을 움직이죠. 그래서 턱은 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기르는 건데요. 말을 배양하는 일은 그 자체로 덕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제지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승님에게 배우는데 모든 배움은 사실 말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스승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우며 천리를 깨우쳐가는 과정은 사실 우리의 말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며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덕을 키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기르는 일은 비단 사제지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기름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옛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또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인의 자리는 백성들을 기르는 자리라고 말해졌어요. 백성을 배양하는 키움의 정치.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우리를 배양해주는 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투표를 할 때도 주로 무엇을 보고 투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챙겨주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선거철이 되면 모두가 경제를 외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혜택이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 우리의 양생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물질적으로 누린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좀 더 나아가면 우주의 이치상 그렇게 내가 이득을 보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하여 누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정치는 다른 누군가는 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는 이분화가 극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역은 키우는 정치, 배양의 정치를 제시합니다. 배양의 정치란 무엇일까요? 단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천지는 만물을 배양하고 성인은 현자를 배양하여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니 배양의 때가 크구나. 그렇습니다. 산리익계는 지금이 배양의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배양의 때에 성인은 무엇을 하느냐? 천지가 만물을 배양하는 것과 같이 성인은 현자를 배양합니다. 여기서 현자를 배양한다는 것은 비단 현자 하나만을 배양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온 백성을 배양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배양은 백성은 물론이고 새와 짐승 및 초목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니 이를 곧 모두를 배양하는 정치라고 의리역학의 정수인 정희찬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좋은 현자 한 명을 키우는 것, 그것이 주역이 말하는 키우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 덕이 만물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성인은 현자를 키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식을 키웁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존에 살아오던 일상이나 습 등을 모두 내려놓고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웁니다. 저는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무언가를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움과 배양에는 자신을 내려놓음이라는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무언가를 키우기. 이는 내가 그것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빛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무언가를 키우기는 어려워요. 나를 완벽하게 비울 수 있을 때, 내가 온전한 토양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러한 키움의 원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실제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을 포함하여 붓다와 스피노자, 정희천 등의 고전 속 수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산리익계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내가 빛나고 싶은 한 공부는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토양이 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자라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껏 나 자신을 배양하려고 공부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빛나고 싶은 마음 위해서요. 토양이 이처럼 척박하니 스승님들이 주시는 가르침은 제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로 가득하니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가르침의 씨앗들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의 씨앗들에 영양분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모든 영양분을 제가 다 흡수하고 있었으니 가르침은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산리익계를 공부하면서 현자를 기르는 성인의 마음은 비움 그 자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움은 결국에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 위에서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직 가르침, 즉 천리를 믿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천리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천리란 결국에는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치입니다. 음과 양, 너무도 다른 이 둘은
언뜻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서로로 인해 존재하고 또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은 현현합니다. 이 천리에 대한 믿음 위에서 나를 비우고 또 비우기. 그렇게 나를 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것들을 기를 수 있고 그 덕은 천지 만물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가장 다루고 싶었던 저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주나라 역사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인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레 있게는 한번 끊어서 2번에 걸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 다음 시간에는 공자가 칭찬을 맞이 않는 주나라의 주역들 문왕, 무왕, 주공 그리고 문왕의 할아버지인 고공담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양과 키움의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꼭 놀러 오세요. 그럼 안녕.